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전국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오늘 약한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에 쌓인 낙엽이 바짝 말라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환경인데요. 특히 경남 지역엔 창원, 김해, 밀양, 합천, 산청, 의령, 창녕 등 7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시속 35에서 65km로 매우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2에서 4m로 거칠다고 하니까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산과 들과 바다 각자의 일터에서 모쪼록 무탈하시고 안전하시길 기원하며 MBC 경남 좋은 아침 출발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해양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선장 출신인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 김포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 민원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시 31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교통 상황 짚어보죠.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내 간선도로 대부분 구간에서 여전히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량 많은 구간 창원 경남대로 한우리 아파트에서 3개 사거리 방향 정체됩니다. 315대로 동머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구암고등학교 방향도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받아야겠고요. 원희대로 서부경찰서 사거리 양방향 공사로 인해 줄어든 차로로 이동하다 보니까 소통에 어려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창의대로는 토월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경찰청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창원대로 남산 상거리에서 가암정 사거리 쪽 서행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장위로 나가는 길 창원 터널 통과까지 38km 정도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원도는 3호 광장에서 안민터널 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잠시 후 국도 14호선 창원에서 진영 쪽으로 우점 터널에서는 한 개 차로 막고 조명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주는 진주대로 경상대학교 정문에서 계양 오거리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분기점 5차로에는 화물차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미리 차선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출근하는데 어떤 사고가 나서 소방차와 경찰차가 잔뜩 출동해 있더라고요. 모쪼록 좀 안전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의견이 있으시면요. 샵 2244번 샵 2244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최근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 욕지도 인근에서 어선 2척이 침몰해 7명이 숨졌고요. 6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예방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항해사 선장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해상 사고 짚어보는데 왜 법학과 교수를 연결하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과거에 항해사 선장으로 근무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1982년에 졸업하고 장선에서 근무하면서 항해사 선장을 마쳤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있지만 유효한 선장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욕지도 해상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 연결을 한 건데 지난 14일엔 139톤급 어선이 침몰해서 3명이 숨졌고요. 지난 9일엔 20톤급 어선이 뒤집혀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6명이 실종된 상황인데 그 14일 사고에 대해서는 해경이 어획물 적재 불량으로 추정된다고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 9일에 일어난 그 사고, 해신호 그 사고는
전복 사고이고 예. 14일의 그 해진호 사고는 침몰 사고입니다. 예. 전복 사고는 보건성이 부족해서 일어납니다. 보건성이란 것은 이제 물체가 한쪽으로 경차졌을 때 제자리로 그 돌아오는 힘입니다. 예. 오뚜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아래 무게가 많으면은 쉽게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고 위에 무게가 많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복 사고는 위에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침몰 사고는 선박이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무게보다도 더 많이 이제 무거워지면은 짐을 싣게 되면 가라앉게 되는 거죠. 14일 그 사고 보면은 예. 의획물을 많이 갑판상에 실었고 배가 이제 경사져 가지고 기울게 되면서 물이 들어와서 이제 그 전복되고 침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복은 무게를 배 위에 많이 싣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가 화물 고기를 싣는 선창이 있는데 예. 선창은 전체에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는 선창 안에다가 싣고 그 갑판 위에다가 높은 데다 싣게 되면 보온성이 없어져서 전복될 염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일 사고랑 9일 사고랑 침몰과 전복이란 차이가 있는데 14일 사고를 보면은 어획물을 적재 분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몰을 한 거고 9일 사고는 보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전복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 14일 사고를 보면은 어쨌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실기도 했고 적재하는 것도 좀 불량이었다는 건데 그 최근 이상기후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어선 사고 위험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이상 기후로 이제 어획량이 감소하면 다른 곳으로 그 이동하는 배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 그 새로운 뭐 환경 일 텐데 배가 이제 뭐 한 곳에 밀집하면은 충돌 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러나 이런 뭐 전복이나 또 침몰의 막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또 하나 지적이 보면.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 때는 모든 어선이 출항할 수가 없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는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까? 예, 뭐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는 어선이 이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행 뭐 한두 시간 전에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바다로 나가는 어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이 생기면은 바다에 나가서 이상이 생기면은 속히 돌아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은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선 출항 기준을 더 강화하든 혹은 나간 어선들이 특보가 예. 발효됐을 때 바로 돌아오게끔 하는 조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보건성 기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한 인터뷰에서도 어선 전복 사고 대부분은 보건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 사고들에서 봤을 때 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 보건성이라는 의미를 우리 선원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보건성이 나쁘면 배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보건성은 우리가 오뚜기 원리처럼 이렇게 길이가 있다면은 그 위쪽에 무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위쪽에 무게가 많이 있으면은 보건성이 나빠서 경사졌을 때 제자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박의 낮은 곳에 무게를 많이 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항할 때 이제 뭐 출항 시에는 보건성이 좋을 거니까 고기를 이제 잡게 되지 않습니까? 예. 고기를 잡게 되어서 그걸 배 위에다 싣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고기를 그 몇 상자 더 잡아서 이제 실을 수 있을지 선장이 꼭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또 침몰 사고도 이어지고 또 경사되게
또 하게 되면 또 물이 돌아가지고 큰 사고가 나니까 또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보려고 욕심버리다가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인터뷰를 쭉 보니까 특히 교수님께서는 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안전점검 뭐 예를 들어서 라이프 자켓을 입는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과 관련되는 그 점검도 이제 꼭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직무 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직무.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선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일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라이프 자켓을 입는 것은 이제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만 이게 보건성 화물을 어떻게 실으면은 배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전복된다든지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선박이 또 물에 잠길 수 있는 최대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걸 헐수라고 하는데 그 헐수의 개념이 뭔지 그 헐수선보다도 화물을 더 실어버리면 배가 침몰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겠다. 그게 직무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인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위 수업이 있습니다. 단위 수업. 예. 그러니까 지구별 수업인데 지구별 수업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1개월씩 그 선원들을 모아서 이제 그 강사를 데리고 와서 예. 교육을 시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필요하겠네요. 플러스 뭐 선박 충돌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시키면은 예. 훨씬 나아지지 않겠나. 우리 어선은 워낙 숫자가 많습니다. 한 6만 척 정도 되고 아이고. 뭐 해양수산부에서 뭐 이런 직무교육, 뭐 안전교육 뭐 이렇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교육 제도가 이제 완비가 안 돼 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이고 집체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를 딸 때 한 4, 5일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자체가 너무 짧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1개월 정도의 교육은 우리가 시키자. 그런 저희 생각입니다. 이 뭐 선장님들도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뭐 가서 듣기는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좀 법제화를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일정 시간 이상은 듣게끔 그런 직무 교육을 듣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모쪼록 좀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또 사각지대도 잘 좀 해소되길 바라면서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어선들 안전하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장 출신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어려운 법 얘기를 되도록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알법도 한데 언제나 친절한 변호사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언제나 친절하신 이 신현목 변호사도 악성 민원 만나면은 좀 감정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신상이 공개되고 집단 민원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증가한 악성 민원의 유형과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 공무원도 사람이고 똑같이 노동자고 누군가 가족이고 친구인데 신상 공개하고 좌표 찍고 사지로 몰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문제고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변호사님께서도 이런 민원 처리를 직접 담당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관 시절에 법률구조공단으로 들어오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 업무를 처리해 보니까 이 설득은 고사하고 대화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화할 의지가 없어요, 이분들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정도가 지나친 분들을 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민원 업무를 맡는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 업무 맡은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니까 예. 얘기 들어보면 뭐 전화 소리만 들어도 숨이 조여오고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정신과 치료 받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이런 악성 민원은 이제 작정하고 덤비면은 조직이 방패막이 되고 또 조직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말단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 시달리고 그분들만 죽어나가고 그분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거든요. 그게 좀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 특성상 민원 업무는 조직이나 동료들이 업무자를 지켜주기가 어렵고 민원 업무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민원 담당자가 소외되고 오롯이 악성 민원을 견디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도 온갖 형태의 악성 민원을 또 직접 겪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예, 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길진 않지만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악성 민원 형태는 다양합니다. 맞아요. 예. 민원을 간철하기 위해서 비하 발언을 하거나 나아가 성희롱, 폭행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삼는 트집잡기 유형도 있고 하루에 수백 건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물량 공세 유형도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알 수 없는 민원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통화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공무원들을 괴롭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치밀하게 좀 괴롭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좀 정상과는 거리가 있는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글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당담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악성 민원을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법도 완벽히 보호하지 못하고 조직도 보호하지 못하고 상급자들은 외면하면은 누가 보호해 줍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만 뭐 피가 마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 그 민원처리법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처리법이 부당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2022년에 별도의 규정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당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민원처리 당담자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마련된 거예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 안전장비의 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 운영, 민원처리 당담자의 분리 업무 중단,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당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법은 꽤나 넓은 범위의 지원을 예정하고 관계 법령이나 자체 법규 등으로 정하도록 하였지만 보조치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데나 가끔 이렇게나 돼 있지 대부분의 좀 민원 담당 분들은 이런 조치를 좀 제대로 받고 있나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참 악성 민원인들 이분들 보면은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가끔 좀 특혜를 원하더라고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요구하고 네. 뭐 그렇지 않으면 막 대통령실까지 민원 넣어가지고 말단 공무원들 처벌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 말단 직원들은 감사실 가서 처벌받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이런 악성 민원인들 어떻게 좀 이분들은 계속 반복적이고 집요하기도 하고 증거를 많이 남기기도 하잖아요. 뭐 예. 처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처리법이 악성 민원 행위를 따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악성 민원 행위는 각 유형에 따라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어떤 사례가 있어요? 처벌례가 꽤나 있습니다. 예. 경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술에 취해서 전화를 걸고 민원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음에 욕설을 하고 시청 당직실에 찾아가서 당담자를 때린 민원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복사가 되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고 안내하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때린 민원인에게 다른 건들과 함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꽤 나오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뭐 때리고 막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악성 민원인을 고소해서 처리한 것이 있는데요. 예.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뭐 욕설이나 폭언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참 모호하게 선을 오락가락하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오거나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때요? 민원 당담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설, 폭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겁을 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전자문서 등을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에 해당해서 예.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 이런 경우가 뭐 많이 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벌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처벌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 때문에 과한 악성 민원 행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효과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당한 민원이 아닌 악성 민원 행위는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만큼 예. 실제 처벌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 처벌 사례가 좀 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니 좀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분들은 또 그에 대해서 뭐 고마움도 표하기도 하고 좀 인간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참 너무나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민원 처리를 하다가 너무나 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앓다가 병을 얻거나 혹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재해보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해행위가 공무 관련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신입 근로감독관이 지속적인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 얘기를 듣다 보면 일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 서로 고마움을 표하고 참 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꼭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문제거든요. 네. 네, 좀 이런 문화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당한 민원은 잘 들어줘야 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이 정당한 민원조차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악성 민원은 민원이란 이름에 숨어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되지 않는 악성 민원 행위에 대한 각종 민형사적인 조치는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466번님께서도 정당, 악성, 본인의 기준에서 볼 때 다른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례들이 계속해서 많으니까 명확하게 네. 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친절한 변호사 신현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날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